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언어학의 제일 마지막 장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여러분 교재로는 387쪽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7쪽에 텍스트 언어학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이 이제 먼저 쭉 나와요. 텍스트 언어학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고요. 그다음 390쪽에 보면 이 텍스트 언어학의 역사적 배경에서 나오는데 거기 390쪽에 나오는 1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도표 나오는 역사적 별표 3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수사학은 웅변수라고 같아요. 거기다 가로해놓고 수사학에다가 1번 도표에 웅변술이라고 써놨어요. 이 연사 외침이다 이런 게 웅변술이죠. 수사학이고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이제 뭐 하나 써주세요. 레토릭이라고 그래요. 레토릭. 웅변술을. 레토릭이라는 말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문체론, 그다음에 러시아 형식주의, 프랑스 구조주의, 텍스트 언어학이 있고요. 이 특성은 텍스트 자체 및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 주목하고요. 문장을 넘어서는 언어 단위에 대한 관심, 텍스트의 구조와 특성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정의가 이제 밑에 쭉 나오는데 391쪽을 보세요. 391쪽에 거기 2번이라고 써진 걸 보세요. 391쪽 봅니다. 자, 2번에 보니까 텍스트는 의미적으로 완결된 내적 구조를 가지는 언어 표현이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92쪽으로 가면, 이제 이 텍스트는 실제 담화 현장에서 넷째 줄입니다. 의사소통이 활용되면서 통보 기능을 수행한다. 거기 밑줄 치세요. 392쪽 세 번째 줄부터 쭉 밑줄 치세요. 그래서 통보 기능을 수행한다까지. 텍스트는부터 수행한다. 그러니까 통보 기능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펑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통보 기능이 좀 어려우시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의사소통 기능이란 뜻이에요. 요게 의사소통 기능을 다른 말로 통보 기능이라고 쓰는 겁니다. 의사소통한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 S는 문장, 그러니까 T는 텍스트의 줄임말이라는 거죠. 머리 글자고, 그 다음에 이 S는 문장이니까 센텐스죠. 센텐스. 이거 센텐스라고 써놓으세요. 센텐스가 문장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는 도둑이야라는 게 텍스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모두 강가로 물려들었다. S1, 문장 1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리를 건널 수 없었다. S2, 문장 2죠. 이 두 개를 합하면 텍스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T, 너 어제 어디 갔었니? 이건 이제 S1의 문장,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어. S2의 문장이죠. 요거를 또 T가 묶었다는 거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393쪽에 보면 이제 뭐 4번에 오늘은 몹시 배가 고팠다. S1 첫 번째 문장. 그렇지만 이가 너무 아파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S2 그래서 밥을 한술도 뜨지 못했다. S3 이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T 전체적인 텍스트에 들어갔다는 거죠. 394쪽에 보시면 394쪽에 보시면 그 셋째라고 나왔죠. 3의 언어적 표현인 텍스트라는 조건은 텍스트가 되려면 언어적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394쪽 첫째 줄 텍스트가 되려면 언어적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잘 고려해야 되는 건데 텍스트가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순환적이고 상보적이다. 이 상보적이라는 말은 상호 보충적이라고 써보세요. 상호 보충적.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보적, 상호 보충적. 이것을 상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T 텍스트 준호가 나오죠. 책상에 책을 가리키면 그것 좀 줄래? 그러니까 뭐 말이야? 영호가 첫 번째, 준호가 두 번째. 책상에 있는 책 말이야. 이건 말이구나. 자, 받아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395쪽에 6번에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 의미론적으로 완결된 내적 구조를 가지는 언어적 표현이다. 이게 텍스트의 정의를 요약한 겁니다. 자, 텍스트의 언어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396쪽을 보세요. 거기 7번의 예문 나오죠.
We don't laugh because we are happy. We are happy because we laugh. 이게 뭡니까? 그 의미는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하다. 그래서 거기 397쪽에 8번 니은에 나오죠. 거기 밑줄 주세요. 해석의 의미. 그래서 근데 팔 니은은 기역의 의미를 우리말에 맞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맥락적 고려가 있다. 주목할 것은 원문에서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해석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을 두 개의 문장을 보지 않고 하나의 단위, 하나의 텍스트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두 개의 문장을 별개의 문장으로 보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We don't laugh because you are happy의 중의성. 우리는 행복해서 웃지 않는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지 않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you are happy 10번에 because we laugh. 우리는 웃어서 행복하다.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중의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 기역과 니은은 7의 앞문장에서 가능한 해석이고요. 기역과 10번의 기역과 니은은 7의 뒷문장에서 가능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이 비코스라는 것을 해석을 할 때 이런 거죠. 비코스는 이제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해서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98쪽에 11번. We don't laugh because we're happy. 이렇게 났죠. We are happy because we laugh.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행복해서 웃지 않고 웃어서 행복하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지 않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지 않고 웃어서 행복하다. 행복해서 웃지 않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문제를 써놓은 겁니다. 자, 399쪽. 매급시 12번. 거시기 형께 참말로 폭폭 허드마잉.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죠. 이 말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다. 사용된 사투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호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13기. 자신의 답답한 경험을 얘기한 뒤 맥없이 거시기 형께 참말로 폭폭 커드마잉. 그러니까 맥없이 일이 그렇게 되니까 정말 가슴이 꽉 막힌 듯 허탈하고 답답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13 니은은 13 기획을 동태라는 것은 이제 동태적이라는 것은 정태적이란 말의 반대예요. 반대말은 써놓으세요. 정태적. 그러니까 정태적이라는 것은 이제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동태적은 움직이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점에서 이제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하고 맥락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나왔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번. 거시기 뭐냐? 왜 지난번 하던 거 말이요. 이렇게 나왔죠. 거시기, 빈말이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왜요? 이런 정도. 왜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 이렇게 써요. 내가 마 이런 거. 경상도 사투리에서. 또 일본어에서 보면 아노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노. 그러면서 이제 문장을 좀 끌고 나가는 거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00페이지에 거시기한 놈을 차지할 땐 안 보이더니 징그러운 신기한 예쁜 거시기 어딨냐 이리 좀 와봐라. 아범 철수 영희 저놈 정말 거시기하네. 선수해도 되겠어. 찰차네 달리기 잘하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연구의 태도는 명제적 견해와 동태적 견해가 있는데 명제적 견해는 텍스트는 문장 1, 문장 2, 문장 n인데 텍스트는 동태적 견해는 텍스트는 문장과 맥락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맥락과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자, 401쪽 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갖춰야 할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텍스트성.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문법성, 그래머티캘러티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응결성도 있죠. 응결성, 코히전, 응집성, 코히런스, 의도성, 용인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보성, 상황성, 그리고 간텍스성의 7가지 특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간텍스트성이라는 것은 텍스트는 텍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국문학을 하면 국문학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응결성과 응집성부터 보면 402쪽입니다. 첫 번째, 의문론적 응결성.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섬을 이야기하는 정현종의 두 줄짜리 시죠.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보따리, 병아리, 소쿠리, 유리, 항아리. 형태론적 응결성은 철수는 축구를 좋아한다. 나도 그렇다. 어제 영일 만났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도
나를 몰라봤다. 자, 밑에 이제 예문 보면서 설명할게요. 설명은. 16은 의문론적 장치를 활용했죠.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문. 예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러니까 시옷의 반복이죠.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402쪽에 밑에 넷째 줄에. 그래서 연세를 만들고 니은도 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세적인 거다. 제 형태론적 은결성은 어휘가 지닌 품사적 특성을 활용해서 상호간의 관련 이런 거죠. 축구를 좋아한다. 나도 그렇다. 대동사죠. 대동사.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축구를 좋아한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정의를 만났는데 그 아이를 나를 몰라보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죠.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그 니은은 대용 표현이죠. 그 아이가 앞문장과 연세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영희를 만났다. 그 영희라는 것은 이제 그 아이를 이야기하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사론적 연결성은 이제 두 개가 자 보세요. 민수는 축구를 좋아하고 그러나 자주 하지는 못한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교실 문이 열렸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간 접속 부사 그때 뭐 이런 것들 또 그러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18 기역의 기역 그러나 동그라미 치시고 18 니은은 그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런 것이 있고 의미론적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문장의 개나리와 진달래가 뒷문장의 봄꽃과 하이어 상이어 관계를 이루어서 결합되는 거죠. 개나리와 진달래가 아름답다. 봄꽃을 보니 한결 가벼워졌다. 가벼워졌다는 건 상이어죠. 건물 아래쪽은 하이어죠. 완성됐다. 위쪽 상이어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활용론적 은결성은 어 뭡니까? 이것은 이제 화용이라는 것은 말을 할 때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쓰면 이 말씀 한자에다가 쓸 용자예요. 쓸 용자. 쓴다. 이걸 이제 화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옷이 어울릴까? 글쎄 그 옷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만 아는 거죠. 새해가 됐다. 우리는 새별 드리려고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할머니가 누군지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고 세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문화적인 관습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결성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6번부터 20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16에서 20번 있잖아요. 요게 이제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예문을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은결성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론적 은결성, 형태론적 은결성, 통사론적 은결성, 의미론적 은결성, 화용론적 은결성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04쪽.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의 응집성은 은결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나오죠. 그 그림은 정말 훌륭하다. 화가 이름이 존이다. 사용된 물감이 6색이다.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부터 해서 높으면 백두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21은 비텍스트에다. 무슨 말인지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응집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빨간 게 사과고 사과가 맛있고 맛있으면 바나나고 맛있는 게 바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나나가 길고 길면 기차 막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좀 그 뭡니까 비텍스트에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말장난이다. 자, 그 다음에 405쪽에 22번. 나는 오늘 점심도 먹지 않았다. 그래서 배가 하나도 고프지 않았다. 나는 오늘 점심 먹도 먹지 또 않았다. 그런데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팠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배가 안 고플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합격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들어가면 좀 더 확연해진다. 의도성과 용인성, 정보성, 상황성, 간텍스트성. 자, 405쪽의 마지막 줄에 마지막 단락에 의도성이라는 것은 화자의 의도와 관련이 있겠죠. 넘겨보세요. 406쪽. 아이의 웃음소리 이게 이제 이호석의 메밀꽃 필무렵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생원은 주춤하면서 기억이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줄다름에 달아나는 각다기에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흘릴 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돌아 몸이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여기 텍스트 생산자에다 밑줄 치고 작가라고 써놓으세요. 작가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만 시제가 현재이다는 거죠. 왼손잡이 아이
하나도 흐릴 수 없다 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의도적인 구성이라는 거죠. 과거 속에서 직접적이고 드러내려는. 거기다 밑줄 좀 칠까요?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 과거 시제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등장인물인 허생원의 마음을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그렇게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24번에 이제 보면 신문 사설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드러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유치원 교실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드러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 표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음결성이나 응집성은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정보성을 보면 정보성 25번에 어느 마을에 착한 농부가 살았다. 그에게는 병든 노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착한 농부라는 정보에서 이제 병든 노무가 나오는 거고 어떤 마을에 착한 농부는 살았다. 그런데 그에게는 병든 노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문장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가를 쓴 게 맞는 거예요. 는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문장을 처음 시작할 때는 는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운전 잘해요. 26번 보세요. 이 상황성인데 저는 3시간째 직진 중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소리죠. 끼어들기를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막 초보 운전하다가 막 부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죠. 초보 운전이라는 뜻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텍스트성은 관련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텍스트성. 자, 408쪽의 마지막 단락에 마지막으로 다음 밑줄 치세요. 간텍스트성은부터 쭉 밑줄 쳐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한다까지. 그래서 이제 그 409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예를 들어서 이제 조준이 박목월에게 보낸 완화삼 그에 대한 답시가 나그네잖아요. 서로 다른 텍스트임에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차운산 바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은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읽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의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 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박목월의 나그네 있죠? 강나루 건너서 밀바퀴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하는 자 413쪽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텍스트 언어학의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빨리 넘어갔는데요. 387쪽에 보시면 텍스트 언어학의 역사적 배경 첫째, 두 번째 단락 있죠? 자 거기 보면 고대 수사학에서 이런 말 나오죠. 고대 수사학. 자 거기 고대 수사학 밑줄 주세요. 자 그러니까 387쪽 1번에 수사학 나왔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웅변술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88쪽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마지막 단락. 둘째, 문체론의 전통과 텍스트 원학의 관계를 살펴보자 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그 문체론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보면 러시아의 형식주의. 그러니까 문체론적인 것도 나오고 지금 여기에 보면 퀸틸리안이 나오죠. 388쪽에 그 마지막 단락 첫째 줄 고대 문체론에서는 퀸틸리안이 제시한 네 가지 구성 요소. 퀸틸리안이라는 것이 이제 3번에 보면 나오네요. 3번에. 그 다음에 389쪽을 보시면 러시아 형식주의나 프랑스 구조주의의 인류학적 연구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여기 보면 프랑스 구조주의의 인류학적 연구라고 나왔죠. 389라고 써놓으시고 그러니까 의미장과 성분 분석은 안 들어가는 거고요. 텍스트 정의와 특성의 상관관계를 논의할 때 통보 단위 조건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답이 다 나왔죠. 여기 지금 통보 단위 통보 밑줄 주세요. 그러니까 통보성이죠. 통보성. 네, 1번입니다. 통보성. 통보라는 것은 아까 의사소통이라고 써놓으세요.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통보성이라고 할 때. 통보라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이다. 통보 기능이 있죠. 이것은 이제 그 392쪽을 펴보시면 거기 셋째 줄에 있었죠. 텍스트는 실제 담화 현장에서 의사소통에서 활용되면서 통보 기능을 수행한다.
자, 명제적 견해에 따른 텍스트 연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텍스트와 맥락 요소, 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텍스트와 맥락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동태적 견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교재 400페이지라고 썼어요. 400페이지. 400페이지 15번의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거기 동태적 견해 보면 텍스트는 문장 플러스 다음에 맥락 정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맥락 정보. 그러니까 맥락 요소는 아니죠. 동태적 견해라고 쓰시고 나머지는 다 명제적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문장보다 더 큰 언어 단위로 간주하는 것이고 텍스트 연구의 기존 언어 체계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형성하는 요소를 문장과 문장의 결합으로 그 기능으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그 명제적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14쪽이 4번. 자, 의미. 우리는 행복해서 웃지 않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죠? 행복해서 웃지 않고 웃어서 행복하다가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거는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397쪽이라고 써놓았어요. 397쪽. 여러분 교재 397쪽. 397쪽에 보시면 니은번의 해석의 의미에 나오고 있죠. 행복해서 웃지 않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자, 의도성 이거는 아까 제가 동의 나오는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 교재 406쪽이라고 썼어요. 406쪽. 거기 의도성에서 이호섭의 메밀꽃 필 무렵이고 이 텍스트 생산자가 이제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등장인물인 허생원의 마음을 아주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1강부터 15강까지 언어의 의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고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